알려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죠? 실질적 네. 실리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실리를 불러주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 이치랑 실질적 이득 두 가지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 이치랑 관련된 거는 본질 부분이고요. 어떤 일을 해결할 때 본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 이치 부분에서는 실질적 이득 부분에서는 이타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 왜 이득에서 이타성을 얘기하냐면 기억나세요? 안 나시죠? 이득에서 이타성 일찍 얘기해요. 왜 실리를 추구하면서 왜 이타성을 얘기하지? 힌트입니다. 이타성을 했을 때 더 이게 크다 이제. 남을 도와줘야지 네. 내가 더 성공한다는 거. 남을 도와줘야지 내가 더 성공한다도 맞는데 이타성을 발휘했다는 것은 여러 사람을 챙긴다는 얘기잖아요. 여러 사람의 매출을 신경 쓰면 이 매출의 크기가 더 내 실리가 더 커지더라고요. 우리는 실질적 이득을 추구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득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리는 개인의 이득이잖아요. 그러면 방 안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야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항상 조직을 추구하고 팀에 들어가고 이런 강의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타인과의 교류거든요. 시너지라고도 표현하는데 이타성,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많이 얻어갈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러면 방 안에만 있어야 되죠. 이런 데 나와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서 그 사람의 고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더 큰 결과가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실리가 이타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 이득이라는 거. 네. 그래서 그 실리라는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타성에 대한 얘기를 마케팅 강좌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 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많으실까 봐요. 자,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마케팅의 본질. 마케팅은 무엇인가요? 인생이다. 예, 마케팅 인생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마케팅은 인생이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과 그거에 있었어요. 세일즈와 마케팅 얘기를 했었어요. 세일즈와 마케팅 얘기를 했었고 지난 시간에 안 한 얘기인데 우리는 대부분 세일즈를 합니다. 마케팅은 잘 뭔지 몰라요. 원래. 세일즈와 마케팅 차이가 뭐였죠 혹시? 요 전에 왜 제가 이런 원론적인 걸 하냐면 실무적인 것들은 영상으로 나중에 다 보내드릴 거라서 그래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또 보내주고 할 거예요. 단톡방에서. 하지만 단톡방에 있으려면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단톡방에서 규칙 뭐가 압박이 느껴지시죠? 막 안 하니까 야, 나 이제 방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단톡방은 방에서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되고요. 거기서 규칙을 위반하시는 분은 거기서 탈퇴를 시킵니다. 강제로. 재수없죠? 아직은 모르겠네요. 아직 모르겠죠. 저 재수 없습니다. 저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오래 살려고 멋지시. 욕을 먹고 싶어요. 제가 마케팅 강좌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로그인, 그러니까 상의를 노출하는 법이라든지 사진을 찍는 법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대체될 수 있는 것을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질문을 하시면 돼요. 또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보여주고 한 방이 끝나면 그거를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잘. 어차피 못하세요. 그래서 계속 보고 해보고 멈추고 해보고 멈추고 해보고 하다가 내 거는 저거랑 다르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또 그거에 대한 영상을 받고 또 행동을 하시는 거죠. 뭐가 더 나아요? 여기서 하고 그냥 끝낼까요?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까요? 그걸 원하시는 걸 다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관리를 원하시죠? 서울에서 감사로 2분이 오셨어요. 저기 서울에서 한 회사인데 두 역할을 가진 사람이 제가 이제 뭘 하는지를 보려고 오셨어요.
저분들한테 제가 가끔씩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마케팅을 배우러 오셨고요. 그럼 마케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까먹으셨어요. 자, 마케팅을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케팅은 인생이다는 좀 더 들어간 거고 그 앞부분에 있어서 마케팅. 자, 세일즈와 마케팅의 차이부터 해볼게요. 자, 마케팅이 인생이라는 거랑 걸리면서 나왔던 얘기가 그거죠. 우리는 19세부터 무엇을 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마케팅. 주민등록증이 나오는 순간부터 무엇을 하게 해야 돼?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홍보, 광고. 홍보, 광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설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돈벌이. 돈벌이. 나를 상품. 나를 상품화. 이게 다 지금 인맥상통한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소년 소녀 가정 이 중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한테 성인식을 한 이후에도 뭐 손 벌린 적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상품화했어야 됐고 나를 마케팅해야 됐고 여러 가지들을 다 작업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곧 인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성인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둥바둥 살고 계실 거라는 거죠. 수면 밑에서 오리가 이제 다리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아둥바둥 살고 있을 거라는 걸 뻔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지칩니다. 그 지침을 관리하지 못하면 낭패를 보게 되고요. 그러다가 자살도 합니다. 이거를 저는 막고 싶은 거라고 첫 시간에 사실은 말씀드린 거죠. 계속 제일 중요한 건 마케팅을 배우러 온 사람들한테 이걸 뭘 끌어내려고 하는 거냐면 변화를 끌어내서 삶의 패턴을 지속시켜서 변화를 끌어내서 성과를 올리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두 번째 시간까지고요. 세 번째 시간부터는 엘리가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할 거고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19세 성인이 되면서부터 성년식 이후부터 이 사람을 대상으로 타인이죠. 나 말고 타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이 작업들을 해왔는데 판매라고 칠게요. 대부분 여기는 이제 뭔가를 팔아야 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판매가 이루어지려면 맨 먼저 뭐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제일 먼저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 상품이 있어요. 이 상품을 저 사람한테 팔아야 된다면 이 사람은 먼저 어떤 일을 그때 카메라 예를 들어서 한번 했는데 뭘 먼저 한다고 그랬죠? 제일 첫 째 단계가 예, 상품을 인식을 하죠. 이 앞에 발견을 합니다. 원래 발견을 하고 지나가는 게 있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자,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관심을. 저 인식만 하면 이제 그다음 관심이 되죠.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클릭이라고도 하죠. 자, 이제 여기서 바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세일즈를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20년 전에는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세일즈는 내 몸이 다닐 수 있는 환경에서 판매를 하는 게 세일즈예요. 근데 마케팅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있지 않고도 물건이 팔려나가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마케팅이 존재한 거죠. 아니 극대화된 거죠. 사실은 마케팅은 원래도 있었어요. 간판 얘기했죠 지난번에. 간판을 달면 이 간판을 인식시키려고 발견시키려고 달게 되죠. 그리고 발견을 했는데 그게 저게 무슨 한복집이네라고 알게 되고요. 이제 저기가 한복집이 있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요. 그 매장에 들어오게 되죠. 그럼 세일즈는 사실은 앞단에서 일어날까요? 뒷단에서 일어날까요? 세부화시키면 바로 지갑과 관련된 거죠. 지갑에 손을 넣는 게 세일즈입니다. 지갑에 손을 넣게 만드는 게 세일즈예요. 카드를 꺼내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게 세일즈고요. 그 전까지의 단계를 다 마케팅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교육을 오면 기본적으로 이걸 모르면 마케팅 교육, SNS 관리 교육 배웠다 다 소용이 없어요. 요 과정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요 과정을 우리는 설계라는 걸 통해서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발견할 수 있지?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이 어디로 다니고 무슨 성향이 있지를 깨달은 다음에 자, 이 사람이 발견되려면 어디다 놔야 되지 이걸? 어떤 색깔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기억하지?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갖고 클릭을 하지를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을 설계의 과정에 포함시키는 거죠.
이거를 안 하고 대부분 이걸 하죠.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것만 해요. 많이 발견되도록 하는 상위 노출 이런 게 이제 간판을 계속 달아대는 거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저걸 해놓고 광고비 이번 달에 500을 썼는데 왜 변화가 없지? 라고 얘기하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마케팅이 정확히 이 과정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다 알려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 왜요? 먹고 살아야 돼.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서 실패하면 저만 죽어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빚을 잘못해갖고 10억을 져면 저만 자살하면 끝납니까? 예, 자살하면 진짜 안 좋은 거지. 자살 얘기 천만 하면 안 돼. 이거 아주 안 좋은 말인데 가족들이 다 같이 고생하는 거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자라고 있던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학교도 못 다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어려운 것들을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해만 하면 된다고 안 했죠.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일단 네, 이해를 하면 행동을 결단해야 돼요. 자, 결단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셔야 돼요. 행동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유지. 네, 유지를 하고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알려주는 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움직이는지를 구분해서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엘리, 여기 정혜령 대표입니다. 엘리한테 지금 청주에서 이걸 하자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궁극적인 도움을 드리는 거는 어떤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까 지금 개선까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 어디였을 것 같아요? 적어볼까요? 뭐였을까요? 자, 오늘 처음 들으셨죠? 네. 예. 아까 뭘 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성공을 시켜서 상품을 팔아서 가족들을 편하게, 어차피 내가 벌어봤자 얼마나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삶을 영위하게 만들어 주려면 이걸 다 일단 뭐 해야 된다? 마케팅. 첫 번째, 예, 마케팅이죠. 자,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마케팅. 이제 마케팅인데 이 단계에서 요 전체 관계를 첫 번째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해를 못하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죠.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행동해요? 제가 우리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 여직원을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뭘 할까요? 저의 초점이 있거든요. 저는 이해를 시키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여직원한테 강의를 안 받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받았으면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제 역할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안 받았다. 근데 이해시키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해의 본질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는 사람마다 수준 차원이 달라서. 자, 처음에 이해를 시키죠.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단계 아직 다 안 썼지만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이 뭐라고요? 결단. 네, 행동하기로 결단을 내려야 돼요. 결단. 이거 미리 하나만 줄까? 좋다, 빨간색. 자, 결단을 내립니다. 자,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유지. 그 다음에 개선. 그 다음에 다시 이걸 다시 재스케줄해서 여기죠, 여기로 들어와서 다시 스케줄링해서 재행동, 행동 변경 행동을 다시 진행하셔야 돼요. 이 프로세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딜까요? 행동. 그래서 저는 행동만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듣는 수강생이 아닌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면 저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만 얘기하니까 계속.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직원들 있으시죠? 어디 행동할지 모르죠? 안 걸릴 것 같아. 안 걸릴 것 같죠? 네. 자, 직원들이 행동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사 담당자님 잘 들어주세요. 여기 딱 고민이 나왔네요. 직원이 행동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모르겠죠. 예, 걔네도 이거예요. 이해를 못 하고 있고요. 근데 이해를 안 시켜준 거예요. 왜? 걔네가 돈을 낸 게 아니거든요. 이 논리예요. 딱 걔네가 돈을 냈으면 이해를 시켜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자, 걔네한테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과정을 설명해주면서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럼 행동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걔네들은 월급을 받으러 들어왔지 행동하러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들어올 때 행동하러 들어왔어요? 이해하러 들어왔어요? 이해하러 들어왔는데 저는 그걸 행동으로 바꿔내는 거죠. 근데 회사에 들어온 애들은 정확히 월급을 받으려고 들어온 거지 일을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본질이 그거예요. 걔네들은 월급을 받으려고 들어온 거를 어떻게 일을 시킬지를 고민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걔네들은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모티베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을 하려면 동기가 필요해요. 아니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아, 나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선배가 하고 있으니까 야, 이게 다 하는 분위기네. 만약에 회사에 들어갔는데 짜장면만 먹고 있어요. 처음에 몰랐지. 계속 짜장면을 먹어요. 한 달이 지나 짜장면 먹자. 근데 어느 날 물어봐. 너 뭐 먹을래? 그럼 짜장면이요라고 말할 거예요. 걔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그 다음 사람 따라오는 거 계속. 그렇죠. 그 중에서 짬뽕 먹을래? 한 두 번 먹고 걔 잘라야 돼요. 걔는 자동적으로 도태되죠. 걔는 그럼 너 알아서 먹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짜장면 먹는 사람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애초에 시스템을 관장하는 사람은 이해와 결단 구별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행동이라는 거죠. 저는 행동만을 이끌어내는 것을 아니 여러분들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마케팅의 성공자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자, 제가 그런 목표를 가져도 될까요? 네. 네. 원하시는 거죠? 네. 네. 강의 들으신 적 있으시죠, 이런 거?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마케팅 강의 안 들어보셨어요? 최근 뭐 같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마케팅 강의 들어보셨어요? 마케팅 강의를 딱 들은 건 아닌데 그건 줄 알고 들은 적은 있어요. 아, 네. 저도 똑같네요. 지금 저도 마케팅 강의라고 했는데 그건 줄 알고 들었는데 지금 다르죠, 내용이 계속. 네. 근데 왜냐면 내용은 다 어차피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중학교 애들한테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애가 아빠 나 돈 벌고 싶어요 라고 말해도 절대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네가 돈을 벌게 되는 걸 저주해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어린 나이에 돈을 벌게 되는 걸 저주해라고 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아예 그 생각을 닫아놓고 사는지 뭐 나중에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잘못되게 돈을 벌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틀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마케팅의 정보가 들어가는 걸 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고 이 틀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넣겠다라는 거죠. 콘텐츠를. 급한가요? 급하죠. 근데 나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급하다고 막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동만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다행히 돈을 내셔서 조금 내셨죠? 참고로 저 많이 가게 가서 이거 세트 다 해드린다고 그랬죠? 신경 하나도 안 써도 얼마 달라고 그랬죠? 2,000원. 네, 2천만 원 주시면 해드립니다. 거기에 딱 붙어서 한 달이면 다 끝나요. 아이템이 하나라면. 근데 최근에 어떤 기업에 되는데 법인이 7개야. 야, 이건 잘못 들어갔다 싶은 거죠. 지금 제가 한 달인데 7달이네? 이거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1억 4천. 예? 1억 4천을 안 주죠. 회사 하나가 있는데 법인이 7개.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천만 원만 준다고 하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또 이제 뭔가 계약상으로 엮여 있어가지고 돈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내 자체에 있는 지식이든 내 육체이든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든 팔아야 되는데 고객을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인사관리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직원을 대상으로 뭘 팔아야 돼요? 우리가 월급 주면서까지 이걸 팔아야 돼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첫 번째 고객은 직원이다. 그 직원이 나가서 우리 회사를 씹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직원이 나가서 우리 회사 물건을 잔뜩 사고 소개하면 맞는 거고 근데 우리 회사 물건을 안 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우리 회사 직원이 우리 물건을 계속 사재기하면서 친구들한테도 선물하고 홍보하게 만드는 게 제일 첫 번째 같아요. 그게 되면 그냥 그 다음부터 다 돼요. 근데 그건 이제 무시하게 되고 이건 이론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답은 있습니다. 뭐를 하면 돼요? 그들의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가 같이 움직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변화는 일어나죠. 상품이 있고 직원이나 고객이 그 상품을 발견합니다. 자, 그럼 직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상품, 직원이 있으신 분? 직원 없어요. 직원 두 분 계시네요. 직원이잖아요. 어디 갔어? 따로 어디 간 거야? 어디 있었잖아. 이 발견 직원은 그 상품은 우리가 종이컵 아니면 뭐 강사님 저 네. 정정할래요. 직원. 직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 사이에 제가 껴있어요. 아 아 네. 본인도 직원이네요. 아, 네. 그러면 아무튼 직원이 있긴 있죠 회사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파는 물건이 있거나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이라면 이 구매하는 사람의 맞춘 설계를 상품이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구매하는 사람인데 중간에 중간에 직원이 있어요.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1000% 만족을 하면 이 사람은 100% 만족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돈을 받으니까 1000% 만족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은 돈을 쓰니까 100%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걸 같이 보시면 되고 내가 항상 만나는 사람들을 그 직원들이 내 고객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럼 직원들한테는 회사는 어떤 상품일까요? 월급 주잖아요. 근데 또 뭘 더 줘야 돼요? 많이 뭔가 정신적인 거 뭐, 네. 뭔가를 자, 월급은 왔다 갔다 하고 먹고 자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다 쓰입니다. 그죠? 그러면 뭘 줘야 돼요, 회사는? 비전. 네, 비전이 뭐죠? 야, 오늘 이 얘기 나왔을 때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이거 왜냐면 다음 단톡방 과제거든요. 많이 지금 최종 벌 수 미션은 있어요. 이제 비전이 있거든요. 먹고 사는 거 외에 더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순간 그 다음 것이 생각이 나서 먹고 사는 건 하찮아집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게 다시 또 어려워지면 다시 먹고 사는 게 몰입하죠. 계속 이걸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게 우리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사는 걸 해결하고 그 다음 것이 아마 비전일 것 같아요. 근데 먹고 사는 것만 허덕이는 만약 북한 사람들은